네,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. 먼저 강태공 전문가께서 IA 가지고 오셨습니다. 이 종목이요, 저도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. 상한가로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쭉쭉쭉쭉 또 떨어지더니 3.41% 그래도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거든요. 그 전날에 혹시 강력한 호재가 들어와서 이렇게 빨간불을 강력하게 켜면서 출발을 한 걸까요? 일단은 뭐 IA라는 종목 자체가 이거 이 히든스탁을 통해서 늘 그랬던 것 같아. 이게 좀 아쉬운 게 아마 앵커님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말소님이 기억날 수도 있어요. 아마 지난주에 말소님께서 이제 수소차 관련 종목을 가지고 오면서 제가 딱히 생각나는 건 없지만 최근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고 동전주기 때문에 추천드리기 애매한 종목이 IA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비슷한 경우로 동전주로서 그 고 박사님과 함께 하면서 제가 디지털 옵틱을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도 디지털 옵틱이 한 30-40% 날아갔었거든요. 그래서 이 IA라는 종목 역시도 지금 맞아요. 중국 이제 합작 설립 관련돼 있는 이 이슈가 있다 보니까 오늘 강력한 상방으로 올라가줬는데 중요한 건 뭐냐? 이 최근에 제가 이 IA라든지 아니면 이 그 관심 종목으로서 이 디지털 옵틱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이 예시를 들었을 때 뭐가 나왔느냐? 늘 말씀드렸어요. 이런 파동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될 게 주가는 상승하기 전에 매집이 먼저 들어온다. 분명히 늘 말씀드렸습니다. 누군가는 물량을 모아가는 패턴이라고 했죠. 하방으로 빼지 않고 상방으로 빼지 않는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패턴. 그리고 정확하게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다시 한번 밑에서 물량을 추가적으로 이 구간에서 모아주고요. 아무런 이슈가 있지 않았지만 갑작스러운 급등과 함께 장마감 공시와 함께 오늘 바로 상한가에 직행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?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. 주가가 상승해야 되는 이유 없어도 괜찮아요. 실제로 우리나라 증시를 본다라고 하면요. 그 수많은 종목 중에 이유 없이 올라간 종목도 굉장히 많아요. 특히나 과거에 제가 한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대유 AP라는 종목 예시를 들게요. 이 대유 AP도 보면요. 지금 올라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. 이유가 없는데 뭐하고 있습니까? 이유는 없지만 이 구간에서 물량을 이렇게 모아나가다가 갑자기 싹 올려버리니까 벌써 110%가 올라갔습니다. 이처럼 이유 없이 올라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유를 찾기보다도 뭘 해야 된다? 누군가가 물량을 최근에 모았는가? 누군가가 물량을 매집을 했는가? 모아 나갔는가?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셔야 되고 주가 급등 직전 상방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살짝 이제 살포시 숟가락만 얹어준다라고 하면요. 이런 40%, 50% 수익 얻는 거는 충분히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마에스트로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실 특징주가 궁금한데요. 일신석재 가지고 오셨습니다. 오늘 17.20% 그야말로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. 일별 시세 보니까요. 6월 초부터요. 이렇게 방향을 틀더니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모양새예요. 그리고 오늘 갑자기 쭉 올라섰습니다. 이 종목이요. 어떻게 보세요? 예, 뭐 조금씩 살아나다가 한 일주 정도 쉬는 시간을 좀 갖고 나서 오늘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. 오늘 17.2%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지금 이 차트 보시면 이제 오늘 올라간 요 상승폭, 자 이제 이 캔들, 양봉 캔들과 이 거래량 막대기를 잠깐만 좀 눈에 담아 두시게 되면은 일단 이 정도로 많이 올라갔으니까 오늘만큼 17% 정도 수준에 육박했던 상승이 마지막으로 나왔던 구간은 올해 2월 초였습니다. 요 2월 초, 요 날이 2월 7일이 언제냐면 기억나실 거예요, 여러분들. 설 연휴 끝나고 돌아와서 설 연휴 사이에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가 확정됐다는 소식 때문에 그 남북 기업주들 막 다 고점 찍었을 그때 있죠. 그때 24% 올라갔던 이후에 최대로 많이 올라간, 즉 4개월여 만에 가장 많이 올라간 오늘 일신석재의 상승 흐름이었다. 보시면 여기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오늘 거래량이 4,600만 주, 뭐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나왔는데 참고로 주식시장에서 이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제가 땔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 주가가 많이 올라가 우리가 불을 크게 지르려면 이 땔감을 많이 모아놓고 불을 질러야 불이 크게 날 거 아닙니까? 마찬가지로 주가가 많이 가기 위해서는 적은 거래량보다는 이제 많은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지만 그 상승 흐름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.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하기 전에 좀 반등 조짐이 있었을 때 미리 사두는 게 당연히 좀 더 좋은 결과, 편안한 자리에서 사서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겠죠. 이건 아시다시피
아시다시피 이 일신석재 하면 두 가지 키워드가 아마 많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. 통일교가 일단 최대 주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남북경협주 중에서도 DMZ 평화공원 관련주라고 뭐 코아스 같은 종목을 비롯해서 이제 DMZ 평화공원 관련주로 이제 많이 시장에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올라간 종목은 사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. 바로 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자기가 주석되고 나서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는다고 합니다. 그것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제까지 우리가 이 북한의 어떤 관계, 북한을 이 국제사회로 끄집어내는 과정에서는 우리나라, 특히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할이 중요했었는데 이제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 간의 관계에서 또 하나가 이제 또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과의 관계도 약간 트럼프 김정은에 육박하는 그런 이제 중요한 입지를 점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삼각관계라고 하니 그래요. 이 김정은 위원장을 가운데 놓고 이 미국과 중국의 지도자가 약간 서로 약간 좀 껄떡껄떡이라는 표현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좀 접근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의 어떤 과정 결과적으로는 남북경협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건 없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급등할 수 있는 아직 오르지 않은 이런 남북경협주 특히 올해 초에 보였던 1, 2월 달 여기 보시면은 이거 넘어가야 됩니다. 요거를 넘어갈 수 있을 만큼의 정말로 강력한 수준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잡아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찾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들고 나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알아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.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. 그린 케미칼이 정답이었습니다. 정말 아무도 못 맞추셨던 아주 보석 같은 종목인데요. 이 종목 가격 전략 좀 잘 좀 세워주세요. 그래 일단 그린 케미칼이라는 종목 자체가 이거를 뭐 정말로 아무런 이슈도 없습니다. 제가 이거를 진짜로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뭐와 묶어서 설명을 드려야 될까, 뭐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야 될까 정말로 장중 내내 계속 그리고 오늘 장마감이 방송 나오면 계속 계속 분석을 했지만 그렇다고 막 엮을 만한 건 없어요. 그나마 이제 이 기업 분석을 들어가 본다라고 하면 있는 게 뭐가 있냐고 하면요. 그나마 기업 분석을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디 갔습니까? 여기 있죠. 디메치 카보네이트라고 해가지고 DMC라고 합니다. 이 회사의 주 이제 생산 제품 판매하는 이 그건데요. 이게 이제 2차 전지의 전해질 용매 등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으면서 나중에 자동차용 건축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이슈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있긴 하지만 뭐 이걸 때문에 굳이 전기차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기는 어렵고요. 그냥 만약에 어차피 코에 걸면 코걸이, 귀에 걸면 귀걸이 옛날에 뭐였습니까? 이 인디에프라는 종목은요. 인디에프의 이제 회장님이 힐러리와 함께 악수를 했다고 해서 이 힐러리 관련되어 있는 테마주로서도 엮였거든요. 그만큼이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, 코에 걸면 코걸이 그게 주식시장인 만큼 이런 이슈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좀 지켜보면 되겠고요. 중요한 건 무엇이라 했습니까? 최근 계속 일단 급락이 나왔던 종목이 제가 지금 눈여겨보는 건 이거예요. 누군가가 일단은 거래를 없이 모아나가고 있는데 이때 엄청난 급등락이 나오지 않았어요. 바로 6월 13일 날 엄청난 급등락이 나오지 않았지만 매도 물량은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. 지금 뭡니까? 누군가는 여기서 받쳐주고요. 누군가는 여기서 매수 잔량을 받쳐놓고 누군가는 계속 팔았다라는 거예요. 계속 팔면서 매도 잔량이 쌓이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? 이날 캔들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거래는 어마어마했다. 그럼 이 뜻은 분명 누군가는 물량을 받아 먹었다는 뜻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린케미칼이 아마 조만간에 상방으로서 움직이는 이 탄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면서 한번 눈여겨보시라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. 이 그린케미칼이라는 종목 자체는요. 일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4,500 정도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손절가는 일단 3,500원 정도까지 보시면서 시가 이하에서 매매를 하겠지만 역시나 늘 말씀드리는 거 시가 이하도 좋지만 분할 매수로서도 생각을 좀 해보시라. 한 3,700 정도까지는 분할 매수, 600까지 분할 매수 잡고 짧게 평단 대비 한 마이너스 6% 정도에서 3,500원 손절가로 보시면 그래도 안전적인 매매는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
저 눈치챘어요. 뭐요? 이거 뭘? 130% 그 지난해 올라갔다. 네. 그리고 일신석재도 가지고 오셨으니까 네. 작년에 네. 그 북미 정상회담 제 패턴을 이제 다 읽어버리셨네요. 예, 보통 제가 이제 특징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에서 네, 왜냐하면 맞아요. 이제 왜냐하면 단기 수급 저는 항상 여기서 말씀을 드릴 때 이 단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섹터에 지금 관심이 많이 가고 있고 뭐를 사고 싶어서 약간 좀 안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 좀 양해해 주세요. 뭐 안달이 났다라는 우리가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? 그런 어떤 단기 수급이 결국 어떤 급등을 만들어내는 모멘텀이 된다고 보는데 제가 사실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아직까지 뭐 시세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잠깐 차트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우리 기술을 말씀드리면서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. 그러니까 너무 제가 힌트 드렸던 것 중에서 너무 많이 올라서 거래가 정지된 정도 있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런 종목이 다시 동일한 채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도 결국 남북 경협주 그러니까 작년에 한 달 동안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주가가 130% 그러니까 2배 넘게 올라간 거죠. 그 밑바탕에는 이 남북 경협주라는 어떤 타이틀이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 다시 한번 만약에 어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북한에 가서 뭐 비핵화나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남북 경협주에도 긍정적 영향. 사실 오늘도 오늘 뭐 일신석재나 남북 경협주들이 움직인 것은 결국 시진핑의 방북 효과 때문에 나온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국도 북한의 핵 무장을 결코 바라는 입장이 아니고 북한의 비핵화를 결국 좀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남북 경협주의 급등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작년에 많이 갔던 거, 작년에 세게 갔던 거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그런 신화가 재현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수급이 몰려들게 된다는 겁니다. 근데 아직은 안 몰렸으니까 조금 몰리기 전에 미리 사서 발을 담가 놓자라는 관점에서 들고 나온 종목인데 저는 그래도 좀 힌트 같은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좀 정답을 유추하는 분들이 많이 문자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.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. semco가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던 건 알겠는데 항공기, 그러니까 관련 업종이라고 하셨잖아요. 저 남북 경협주에 항공기도 묶이는지 잘 몰랐어요. 뒤져보면 나옵니다. 진짜요? 뒤져보면 나와요. 아마 많이 개인 투자자분들도 네네. 아마 우리 앵커님하고 비슷한 입장이실 것 같아요. 흔히 알려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잘 찾으면 하지만 분명히 나옵니다. 저도 또 들어봤어요. 자, 일단은 그 셈코 같은 경우가 최근에 제가 하다 보니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저한테 물어보는 게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셈코 이거 정말 작전주 같아요.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. 차트 보면 진짜 그런 말이 나올 법도 하고요. 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 그렇다 아니다. 사실 뭐 방송에서 이렇게 딱 제가 일단 저는 뭐 노코멘트 하겠지만 아무튼 지금 주가가 셈코 같은 경우가요. 그 5월 초 그러니까 한창 시장이 조정을 받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정말 쉴 새 없이 계속 양봉 나오고 지금 이때 5월 초 주가가 한 5천 원권에 머물던 주가가 지금 3만 5천 원을 훌쩍 넘기는 시점 순간까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률이 대략 그러니까 주가가 7배 가까이 퍼센트로 말씀드리면 무려 590%의 주가 상승이 단 한 달 반 만에 나온 거거든요. 일단은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셈코 덕분에 그러니까 셈코가 올라간 것이 결국 사람들은 왜 올라가는 거야? 도대체 왜 가는 거야라고 따져봤을 때 셈코가 항공기 부품 비행기 문짝 만드는 그 회사거든요. 그래서 항공기 부품 관련주들이 약간 좀 움직이는 것들이 몇 개 있었단 말입니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이게 항상 말씀드려요. 말이 하나 마차도 한 마리 말이 끄는 것보다는 두 마리가 끌었을 때 하다못해 뭐 힘도 세고요. 한 마리가 갑자기 다치면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얘는 좀 약간 넷뷰리 두고 나머지 한 명이 끌어도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하나보다는 두 가지 재료가 동시에 끌어주는 종목이 당연히 급등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이건 뭐 생각할 가치도 없는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항공기와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회사인 동시에 남북 경협주로서 이미 작년에 급등했던 적이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. 이번에 작년에 아까 제가 한 달 동안에 130% 정도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저는 약간 좀 내심 물론 이번에 똑같이 130%라고 제가 말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 절반 정도 한 60, 70% 정도의 상승은 이게 분위기가 잘 갖춰지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 두 번째로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습니다. 강태구 전문가님 추리가 가능하세요? 일단은 남북 경협주도 될 수 있고 항공기 부품 관련주도 될 수
수 있다. 이거가 이렇게 함께 만나서 힘을 낼 수 있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? 일단은 뭐 남북경협과의 항공기를 같이 얘기하니까 딱히 뭐 생각나는 게 많진 않아요. 근데 이제 남북경협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제 뭐가 있었냐고 하면요. 뭐 우리나라 뭐 인천국제공항 이런 것처럼 이제 북한에도 공항이 있지 않습니까? 항공기 하니까 이제 옛날에 이제 북한에도 공항이라 해서 삼지연인가라는 이 지역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쪽에 이제 공항을 이제 개발한다 해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소통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오갈 수 있게 공항을 좀 더 개발한다는 이슈가 생기면서 거기 관련된 수혜주가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종목이 뭐냐고 하면은 위나이텍이라는 종목입니다. 위나이텍 종목이 과거에 이제 이 삼지연 관련돼서 그 관련된 항공수혜를 한번 나왔던 종목이긴 한데 작년에 말씀이 얘기하신 급등이 작년에 나왔던 급등이 이것을 얘기하는 건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래도 굳이 뭐 항공기 관련 남북을 엮는다고 하면 지금 이거밖에는 떠오르는 게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원하이텍, 윈하이텍. 예, 윈하이텍입니다. 네, 윈하이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. 자,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?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. 외국인들의 매집은 확인됐지만 이탈은 확인이 불가하다. 근데 아까 우리 셈코 차트에서 이에 늘 빨간색으로 외국인들 네. 수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. 거기 이렇게 예. 빠지면 팔고 이렇게 사면 올라가는 이런 거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뭐 그렇죠. 이제 거기서 이제 보통 근데 그게 의외로 사실은 이제 의외로 시장에서 좀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최근에 오늘 급등한 종목 가운데서도 사실 보면은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뭐 매집은 들어왔지만 이탈은 안 나왔다. 즉 주가가 올라갈 때가 아니라 빠지거나 혹은 횡보하는 구간에서 그런 매집이 쭉 이루어진 이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도 아직까지 막 이렇게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오지 않는 이제 그런 경우에 그 종목은 뭔가 추가로 좀 더 반등을 노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. 일단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. 자, 이 차트 잠깐 보시면 플랜티넷 종목이 있는데 자 플랜티넷이라는 종목이에요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냐? 자 3, 4월 달에 주가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하지만 외국인이 한번 쓱 들어오죠. 그리고 나서 조정받던 주가가 한번 거래가 이렇게 쑥 나오면서 단기 급등이 한번 나왔는데 이때 일부 물량이 좀 빠져나갔어요. 물량 빠져나가고 매도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6월 들어오고 나서 역시 주가가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거의 머물러 있는데 이거 도로 다시 들어왔단 말입니다. 이거 어떻게 됐냐? 이거 오늘 어떻게 됐냐? 이 종목이 바로 오늘 상한가 갔습니다. 상한가를 가면서 이제 사놓은 애들이 바닥에서 사놓은 애들이 결국 자기들의 어떤 수익 실현을 위한 어떤 상승 흐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든가 아니면 그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승 파동, 단기 급등 파동이 반드시 나오게 된다는 얘기인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 뭐 한 달 이상 쭉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탈하는 듯 하다가 도로 샀습니다. 그것은 이 정도 살짝 바닥에서 반등한 것으로는 절대로 성에 차지 않는다. 작년에 보여줬던 것만큼 혹은 그에 뭐 약간 못 미치더라도 어쨌든 지금 이상 훨씬 넘어가는 급등을 기다리고 있는 물량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거래량이 터지고 더 이상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미리 잡아놓는 게 중요하겠다.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